지난 6월 울산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해봤더니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좋아. 이제 나도 니네 고통 따위 외면하겠어. 학교 폭력으로 상처 입은 어린 친구들의 울부짖음이 안타까워 뜻있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공연 기획자 양창영. 하지만 블랙아웃이라는 느낌일까요? 날카로운 칼을 무릎에 딱 앉혀놓고 좀 하루 종일 끌려다녔던 적도 있고요. 지문은 무슨 도끼를 부순다고 들어온다고 하면서 호련을 난리를 피운 적도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고. 그에게도 배신으로 처했던 끔찍한 암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이겨내며 상처엔 보듬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공연으로 풀어내고자 했답니다. 아는 사람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한테만이라도 인정받으면 돼요.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살만한 세상임을 전하고 싶어 오늘도 바쁘게 살고 있다는 창영 씨를 만나봅니다. 꽤 쌀쌀해진 어느 날 깔깔대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의정부의 한 연습실입니다. 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필이 어떻게 올려진다는 건데? 쉽게 설명 좀 해봐.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지는 가운데 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서는 창영 씨. 2주 후에 올릴 공연이라 중간 확인차 왔다는군요. 여기는 의정부 연습팀이고요. 학교 폭력과 자살 시도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끌어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그들을 예방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 폭력을 다루는 뮤지컬. 꽤 무거운 이 주제를 연기할 배우는 전문가가 아닌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공연팀에 지원을 했다는데 조금 특별한 사연을 지닌 친구들도 있답니다. 요즘 시기가 다들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다들 조금씩의 뭐 깊이는 얼마든 걸 다를지라도 한 번씩 아픔을 겪어본 친구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아팠던 친구들이라고 하기엔 그저 밝아 보이는데 올해 중학생이 된 이나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초딩 때는 되게 자신감도 없고 되게 부끄럽고 용기가 안 나고 옛날처럼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되게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달라지고 싶었던 이나의 노력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솔직하게 진짜 못하거든요. 빵 떠먹고 그러는데 애들은 쟤 진짜 공부 못하는 거 맞아? 컨셉충이라고 놀리고 되게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충격을 되게 받았어요. 버티기 힘든 나이, 14살의 소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해도 많이 했고 죽으려고 했고 엄마가 괜찮냐고 하고 많이 힘들었냐고 하고 너가 뭘 잘못했는데 자해를 왜 하냐고 말도 하고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되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점차 빨라지고 있는 학교 폭력. 예성이도 초등학교 때입니다. 2, 3년 정도 기간 동안 따돌림을 계속 당했었어요. 친구한테 돈을 뺏기기도 했었고 맞기도 했었고 또 욕을 많이 듣기도 했었고 부모님 욕을 듣기도 했었고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일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른 외모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죠. 한국에 한 10년 살았으니까 외국인으로서 놀림 받은 그런 것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 조금 힘들긴 했었죠. 적응 그런 거 하느라고. 어떤 이유에서건 보호막도 치지 못한 여린 마음에 생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고1이 된 연우가 잊지 못하는 것처럼요. 초등학교 후반에 거의 끝날 때쯤에 살이 급격하게 쪄가지고 애들이 점점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둘 퍼져가면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학교 폭력을 좀 당했었고, 부모님이 몸에 멍자국 같은 게 있는 걸 발견하셔서 학교폭력위원회도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서 전학 온 학교에서도 여기서도 내가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또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행복한 기억만 있어도 부족할 아이들. 창녕 씨가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된 이유입니다. 학교 폭력 아니면은 왕따, 자살 문제라는 게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시한폭탄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되게 사소한 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가 힘든 거 있니? 아니면 얘기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라도 된다면은 그런 친구들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딱 드니까 작품이라는 활동으로 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존감, 그거를 심어줄 수 있고, 그게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아픈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는 내용이라 괜찮을까 싶은데 지난 5개월의 연습 동안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태풍이란 캐릭터인데요. 옛날에 피해자였으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떨치려다가 가해자가 되는 케이스죠. 이전까지는 무조건 학교폭력 가해자들, 이런 좀 그런 친구들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태풍이란 역할도 맡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도 고통이 가해로 변질될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춤추는 거랑 내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그런 게 되게 재미있어요. 저 말고도 다른 다문화 친구들이 이 뮤지컬 아니면 뭐 이런 공연 영상 이런 걸 보고 용기를 얻거나 막 아니면 버텨낼 수 있는 자신,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인생의 변환점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제가 많이 달라졌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한테 관심을 주는 친구들이 있고 날 좋은 방향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곳에 올 때도 그렇고 너무 그냥 계속 웃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찾은 건 아픔 위에 새로운 내일을 세울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수년 전 창녕 씨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답니다. 다음 날 공연 문화의 메카 대학로. 창녕 씨가 업무 처리를 위해 온 몇 평 안 되는 작은 사무실인데요. 그의 공간은 책상 하나입니다. 여기는 대학로 문화발전협의회라는 사무실인데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쓰는 사무실입니다. 여의치 않은 경제 여건과 외부 일정이 많은 창녕 씨에겐 최적이라네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지나가다가 있는 거 아니까 들었어요. 다른 일도 뭐 좀 좋은 소식도 줄 건 따로 없는 거고? 근데 우리 형이 옛날에는 키오스크에 1인자였었는데 요즘 또 일을 또 바꾸셔가지고 다른 걸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그런가? 너 그런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몇 명 안 남았는데.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그래서 오케이, 그럴까? 오랜만에. 오케이. 오랜 동료 중호 씨가 말하는 키오스크는 창녕 씨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애증의 대상. 2000년대 초반 공연 기획자가 아닌 프로그램 개발회사 대표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무인 주문 기능으로 해서 키오스크 나오면 사실은 시장 반 이상은 그냥 휩쓸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디자인 거의 PC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은 더 이렇게 조그만 게 더 잘 나가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은행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기계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아이템이었고 창녕 씨 팀이 3년여에 걸쳐 개발한 건 공연이나 영화, 숙박, 심지어 항공 예약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인터넷도 이제 막 들어와서 조금 이제 활성화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국무총리상 그 디자인상까지 받았어요. 굉장히 저는 잘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120억이란 큰 금액으로 인수하겠다던 투자 회사와의 계약 직전에 말이죠.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우리 개발팀을 통째로 아예 그냥 데려가려고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한 개발팀원이 소스가 들어있는 PC를 다 들고 간 경우도 있어서 법정 싸움도 하게 되고. 회사는 폐업에 이르렀고 더 안 좋을까 싶었지만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사채라는 것도 좀 써보게 되고, 사회에 납치돼서 양쪽 옆에 좀 무서운 사람들이 정말 그 날카로운 칼을 무릎에 딱 앉혀놓고 좀 하루 종일 끌려다녔던 적도 있고요. 이겨냈다기보다는 어쩌면은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차라리 지웠다는 생각이나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책만 하다 보면은 계속 나락에 떨어질 것 같고. 암흑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했다는 창녕 씨는 IT가 아닌 공연 문화를 택했습니다. 키오스크 개발 당시 접목시키기 위해 맺었던 연극, 뮤지컬 같은 공연 문화와의 인연이 인생 2막을 여는 직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곁에서 지켜봐 주기가 중호 씨입니다. 이제 위로할 때도 위로를 해주죠. 하지만 이제 또 쓴소리 할 때는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키오스크 할 때는 정말 이제 무모할 정도였죠. 이건 무조건 돼. 이제 한번 그게 사람이 실패를 겪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신중함이 더 많아졌고, 오히려 지금 하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이번에는 꼭 되지 않을까.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신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후회스러운 게 있을까요? 무모하다고 해도 좀 더 나은 내일이길 바라며 힘을 내는 창녕 씨입니다. 보통 밤 11시에 들어와 새벽 2시가 넘어야 잠이 든다는 이 남자. 피곤할 텐데 오늘도 침대 대신 책상을 찾습니다. 혼자서 조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연도 만들어야 되고, 바깥으로는 마케팅이든 홍보든, 또 그리고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 저 하나를 중심으로 좀 많은 친구들이나 스태프들이 다 매달려 있는 상황이니까, 가끔가다 아이들이 이렇게 문자라든지 영상 편지를 좀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극복이 되고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게 참 좋은 뿌듯함을 느끼는 거고요. 뮤지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실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휑한 집. 창녕 씨는 3년째 혼자 지내고 있다는데요. 일이 바빠지고 아내의 지방 발령이 맞물리면서 내린 결론이었답니다. 이제 집사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뭐 혼자서도 작업을 좀 더 집중할 땐 집중하고, 대신 약속이 이제 주말에 하루만이라도 추천해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달라 얘기를 해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가는 걸로 약속을 했었죠.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가족이 먼저 아니냐는 질문도 많이 쏟아진다는데요. 당연한 것이지만 키오스크 사건으로 인생 바닥이었던 그때 소중한 가족이 겪은 일을 떠올리면 창녕 씨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하기도 한데, 지문은 무슨 도끼를 부순다고 들어온다고 하면서 거의 막 소란을 난리를 피운 적도 있어서 완전한 블랙의 암흑의 시기인 거고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고, 아직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거나 만족을 할 때는 아닌 거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게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생활. 특히 불규칙한 수입을 메꾸는 데 있어 더 치열해진답니다.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사업 계획서라는 걸 써주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도 하고, 아직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납품도 하기도 하고. 이따가 오늘 중으로 어쨌든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가족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날이 빨리 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주말. 왠지 즐거워 보이는 창녕 씨의 뒷모습. 오늘 기다렸네. 어쩐 일이야. 아빠를 반기는 세 딸이 있는 걸 보니 춘천 집에 왔군요. 배드민턴 할 거야? 탁구 칠 거야?
뭐가 낫겠냐 오늘 같은 날에. 배드민턴을 치죠. 만나자마자 하는 운동은 새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최상의 놀이라는데요. 늘 하던 대로 편을 가르고 게임을 준비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여기까지는 넘는 걸로 하죠. 어디? 이거 왜냐면 네트가 없으니까. 거긴 넘는 걸로? 그래 그래.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 반 여기 반. 하하, 역시 게임은 게임. 가족이지만 엄격해야죠. 한 번은 이겨줄게. 알았어. 자, 준비 됐어. 그렇지. 받아줘. 할 수 있어. 평소엔 체격도 실력도 약한 막내 유빈이가 아빠와 한 팀이 되더니 기운이 펄펄 납니다. 그래, 아빠 해볼래? 그래 이거 그래. 참 볼게요. 왜 나는 빼? 아니. 나도 뺐어. 아빠를 차지하고 싶은 딸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군요. 얼마 만에 지금 집에 오신 거예요? 얼마 만이지? 유비? 기억해? 응? 일주일? 아빠가 필요한 10살 아이. 유빈이뿐만이 아니라 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는 없다는데요. 어쩌면은 그냥 다 접어두고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한 번 올 때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갈 때는 되게 마음도 무겁고 좀 힘들지만 또 서울에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고민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 경기는 이기고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지고서 먹으니까 마음이 조금 별로다 야. 여보세요? 엄마가 좀 일이 생겼다고. 일하며 혼자 세 아이를 돌보는 아내. 얼마나 버거울지 알기에 늘 미안하고 그립다는데요. 그리운 만큼 아이들을 챙겨봅니다. 평소에도 대화가 많다는 가족. 오늘은 공연 주제와 닿는 왜 아픈 친구들이 생길까입니다. 어쨌든 되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애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대잖아. 근데 정말 한 친구들한테만 마음을 열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왜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자기는 또래 친구가 형성이 돼서 더 이상 관심이 써줄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왕따를 시키는 애의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처음 학교 폭력 공연을 올렸을 때부터 끊이질 않았던 고민인데요. 아빠의 공연을 보고 그 또래가 된 딸들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랑 무대에서 꼭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방관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그 방관자가 끼치는 영향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 방관자의 종류도 유형도 여러 가지 있잖아.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갈 정도로 중요한 청소년 문제지만 정작 그 시기에 있는 딸들은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게 괜찮을까요? 참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 이제 아빠가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저희끼리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빈자리 느껴지고 이제 애들 이 아빠랑 오늘 뭐 어디 간다 약간 이러면 가끔씩 아빠 생각이 나면서 아빠랑 거의 같이 안 산 지가 거의 5년 다 돼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적응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빈자리가 있긴 해요. 저희 잘 되라고 또 이렇게 가족이 잘 되라고 일을 하시는 거라서 괜찮아요. 견뎌야죠.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만으로 묻어두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미안하죠. 사실은 저도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존재가 나한테도 있었나 싶을 정도였고 학창시대에 약간 이런저런 고민이 풀리지 않아갖고 가출도 하게 돼서 설악산 쪽에 갔던 기억이 나요. 고민하다 보니 산속의 밤은 깊었고 안전요원 한 분이 창영 씨를 챙겨주었다는데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이고 아버지처럼 목욕탕에 데려가 등을 밀어줬을 뿐인데 그 하루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는 게 이런 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의미겠구나. 만약에 힘들어하는 다른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서라도 뭔가 좀 이정표가 되거나 아니면은 삶에 희망을 줄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면서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지금까지도 또 오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길이죠. 이런 아빠에게 딸의 응원이 전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가 여러 일을 하는 것 중에서 뮤지컬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나름 뿌듯하고 좀 더 멀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봐서 학교 폭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서울로 돌아온 창녕 씨의 하루가 또 바쁘게 돌아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연 준비에 더 정신이 없다는데요. 공연을 잘 만들기 위해서 뭐 아이들 무대 의상부터 밥 먹는 거, 그럼 또 공연 아이들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깥으로는 한번 만들어진 공연이 좀 계속해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 관계 기관으로 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동 중에 전화 통화나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는 모든 곳이 곧 사무실인 셈입니다. 좀 저희들이 좀 장치를 좀 해야 되죠. 지금 받고 있는 건 안 돼요? 악몽 효과를 좀 최대한 주려면은 그야말로 완전한 그 빛이 차단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거든요. 논의가 한창인 이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공연을 지원해주고 있는 기관인데요. 공연 문화를 통한 학교 폭력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창녕시 팀과 기관의 뜻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공연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앞광대라고 하는 배우들도 있지만 뒷광대라고 하는 스태프들, 여러 가지 크루들, 그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또 격려를 해주시고 덕십자가 있어서도 저희도 작년부터 다시 또 한번 힘을 내고 있거든요. 요즘 청소년들, 학생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라고 어른들이 책망을 하고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하면 알아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학교 폭력도 조금 더 양지 바른 곳으로 아이들 끌어내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바뀌더라.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닐까 싶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직접적인 변화를 맞은 현장이 있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2013년 전문 배우가 출연하던 순수 공연팀에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바꿔 진행한 첫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무대에 서면서 참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주 행복했었어요. 네, 아이들이 무대에 서고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거나 받은 아이들 모두 놀라운 변화를 보였는데요. 부정적인 낙인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의 어려운 위기의 상태 아이였거든요. 대학도 갔다가 상위권에 진입해서 고등학교 아주 잘 적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연극이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이후 학생들 스스로 연극 동아리를 만들었고 학생도 학교도 점차 더 밝아졌답니다. 다 여기서 시작된 거여서 늘 저희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뭐 맞는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일부라도 아이들께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좀 활성화가 되고 많이 좀 되면 좋겠어요. 변화는 한순간입니다. 다만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기회가 되어주고 싶은 창녕 씨입니다. 며칠 후 지난 반년의 노력을 선보이는 D-Day가 밝았습니다. 작품 배경이 국악고등학교라더니 의상도 소품도 꽤나 멋진데요. 준비는 잘 됐을까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 확실히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지. 오늘 공연 무대 위에 서가지고 후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창녕 씨도 완벽한 공연을 위해 체크 중입니다. 빛이 안 들어오게 창문을 다 막는 거고요. 그래야지 배우들이 빛이 나는 거니까요. 대부분 무대에 처음 선다는 아이들 두렵고 떨리기도 할 텐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결국 채우고 하는 것들은 니들이 할 일이니까 좀 집중하고 최대한 자신 있게 하자.
오케이? 글로벌 하나 둘 채워지는 객석. 관계도 나이도 다 다르지만 내 아이 혹은 내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자,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나도 니네 고통 따위 외면하겠어. 안녕, 난 천동이라고 해. 내 취미는 친구 취미가 타악이래. 야 바지런만 벗어봐. 야 너무 올라간다. 바지 벗어보라니까. 야 빨리. 넌 좀 맞자. 내 땡이가 맞는 거야. 엄마! 나 사실 괜찮지 않아. 왜 애들이 날 미워하는 거지? 야 하지마! 하지마! 천동아! 대망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고 웃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감동스럽게 봤고요. 마음에 울림이 있네요. 우리 집사람은 뭐 눈물도 흘리고 그러시던데 저는 남자로 많이 참았습니다. 이런 좋은 연극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너에게 행운인 것 같고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 사랑해.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창녕 씨의 바람은 잘 전해졌을까요? 이전에 이제 좀 힘들었던 때가 많았는데 이걸 하면서 많이 기운 찾은 것 같고요. 학교 생활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고 이 프로그램 하게 된 거는 평생토록 잊지도 못할 것 같고 후회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자신감이 진짜 생겨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잘 지내고 말도 잘하고 와 진짜 구름 걷고 있는 기분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또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녀석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는 알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고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자살 아니면 소외 아니면 따돌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담아진 소리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조금 더 들어줬으면 되는 거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이니까 넘어서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맛 작품하는 맛 사는 재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차마 힘들다고 말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내 심장 소리를 들어준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나눠준 따뜻함으로 힘을 얻어 다시 함께하는 가치를 전하고 싶은 창녕 씨. 그의 바람을 담은 심장 박동, 하트비트는 계속 뛰는 중입니다. 해야 될 일 정말 많은 거고 앞으로 더 지치지 말고 꾸준히 가라고 채찍질하고 싶고요. 힘들었어도 더욱 용기 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멋있게!